제임스 웹과 같은 망원경은 은하수 건너편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외계 행성 주변엔 점점 더 흥미로운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죠. 우리가 태양계 밖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 199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천 광년에 불과한 작은 영역에서만도 무려 5,500개가 넘는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죠. 은하수 자체 직경이 10만 5,700광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우리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수십억에서 수조개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별에는 하나 이상의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류가 이 모든 외계 행성들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외계 행성들은 인류가 거주하기에는 형편없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끔찍한 곳이었죠.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은 인류가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뒤집어 놓는 매우 이상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을 천문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는 것이고 제2의 지구라고 불리는 슈퍼지구의 흥미로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지구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를 품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그 존재 또한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죠.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비스러운 만큼이나 위대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오직 지구만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일까요? 지구를 닮은 행성을 찾기 위한 연구는 이미 여러 방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 덕분에 태양계를 넘어 태양계 밖 행성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구처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제법 지구와 비슷한 성질을 띠는 형제 행성을 발견하였죠. 미양 공우주국 나사의 케플러 망원경은 9년간의 임무 동안 50만 개가 넘는 별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모든 별의 20%에서 50%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구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외계 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을 통해 우리는 이미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수십 개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행성들은 너무 기괴해서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죠. 또한 나사는 거의 매일 새로운 외계 세계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형성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외계 행성을 거느리는 항성과 알맞은 거리를 유지해야 하죠. 거주 가능 구역은 태양과 같은 별의 크기와 온도, 질량, 행성 표면의 반사율과 같은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즉, 지구와 같은 행성은 태양과 거리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적당한 위치가 물이 증발되지도 얼어붙지도 않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골디락스 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바로 골디락스 존에 속하는 행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 또한 지구처럼 골디락스 존에 속하기는 하지만 화성은 중력이 약해 물을 잡고 있을 힘이 없습니다. 골디락스 존에 있는 화성은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지만 자전축의 기울기가 불안정하기에 지금은 그저 사막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상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은 발견되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태양보다도 적색 외성 주변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적색 외성 주변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파악되었으나 몇십억 년 동안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생명체 생존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태양 크기의 10%에서 50%밖에 안 되는 적색 외성은 목성의 10배에 달하는 대형 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적색 외성이 발산하는 빛의 양은 태양의 5% 미만으로 매우 약해 생존 가능 영역이 우리 태양과 수성 간 거리보다도 더 가까워야 할 것입니다. 이름이 적색 외성이라 붉고 밝게 잘 타오를 것 같지만 사실 그다지 밝지도 않으며 광도 또한 태양의 10%에서 0.0125%에 불과하죠.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13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적색 외성,
TOI-715 주위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데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는 이 행성을 TOI-715b라고 불렀죠. 이 TOI-715b는 우리 지구보다 질량이 3배나 크며 반경은 지구의 1.5배입니다. 게다가 표면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TOI-715b는 모항성과 거리가 짧아서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본다면 단 1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성계 내에서 TOI-715b보다 약간 더 작은 지구 크기의 항성이 존재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적색 외성이 뽑아내는 플레어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것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물을 끓여버리고 대기를 날려버릴 만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적색 외성 주변의 행성은 조석 고정이 되어 있어 더욱 위험하죠. 조석 고정이란 어떤 천체가 모체 주위를 공전 및 자전할 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치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친숙한 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같이 조석 고정으로 묵힌 행성은 한쪽 면을 항상 자기보다 큰 천체를 향하지만 반대면은 그 천체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 근처에 있는 행성이 조석 고정을 띠는데요. 우주의 많은 위성들이 조석 고정을 띠지만 태양계에서는 달의 중력이 너무 강하기에 달만이 조석 고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늘 햇빛이 비추거나 그늘이 지기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라고 하면 흔히 금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태양계를 조사하면 이미 화성이나 금성이 지구와 비슷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여러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골드락스 존에 걸쳐진 금성은 태양과 상대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금성은 온실 효과의 폭주 현상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었습니다. 금성의 대기 성분은 이산화탄소가 96% 이상, 질소가 3.5%를 이루는 고밀도 대기인 것이죠. 적색 외성은 수명이 약 14조 년으로 은하계의 75%를 차지하지만 적색 외성에서의 골디락스 존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태양계 밖 행성인 케플러 186f는 진짜 제2의 지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구와는 500광년 거리에 지름은 지구와 비슷하며 온도 역시 적당했습니다. 가히 지구와 닮은 꼴이라고 설레발을 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공전 주기는 131로 항성의 크기는 태양보다 작으며 뿜어내는 빛 에너지 양도 작습니다. 목성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합친 것의 2.5배 크기를 자랑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색 외성이 갖고 있는 대형 행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형제처럼 닮았다고 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120광년이나 떨어진 또 다른 외계 행성이 있는데요. 이 행성과 지구가 닮은 점은 바다였죠. 이 외계 행성은 K-18b라고 지정된 행성입니다. 물론 지구와 정확하게 비슷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슈퍼지구라는 호칭에 더 맞는 K-18b는 그 크기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9배가량 크죠. 그 크기가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기에 일부 과학자들은 K-18b가 미니 해왕성이라고 주장하였죠. 해왕성은 얼음 행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K-18b가 미니 해왕성이라면 생명체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K-18b의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실제 이 행성의 대기를 조사하니 메탄과 이산화탄소 분자가 발견된 것이죠. 이외에도 수증기와 디메틸황 화물이 함유됐을 가능성도 확인됐는데요. DMS의 대부분은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방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의미는 DMS라는 이 분자는 생명체만 생산해낼 수 있으며 이를 생산해내는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인 미니 해왕성은 우주에서는 흔하지만 태양계에서는 흔하지 않아서 K-18b의 발견 그리고 이곳의 대기 분자는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우주복이라는 보호장비를 착용해야만 발을 디딜 수 있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성되는 물은 과연 지구의 바다처럼 안전할까요? 호기심에 섣불리 가까이 다가갔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메탄이나 암모니아, 심지어 산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로 이루어진 몸이 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대다수의 외계 행성이 지구와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는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을 동원해 관측하고 있죠. 그런데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에서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행성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LTT-9779b입니다. LTT-9779b는 26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서 매우 뜨거운 행성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보다 가장 많은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었죠. 티타늄 구름은 빛 반사율이 80%로 거울처럼 환합니다. 지구가 태양 햇빛의 30%를 반사한다는 것으로 볼 때 가히 엄청난 반사율인 것입니다. 높은 반사율의 원인은 행성의 구름인 티타늄과 규산염 등이 반사율이 높은 금속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중심별과의 거리가 239만 킬로미터로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항성인 별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성인 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만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관찰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해양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지만 실제로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거나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을 통해 이 먼 세계를 관찰하고 그 대기의 상세한 정보를 측정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통과 방법을 사용하여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 인해 별빛이 희미해지는 현상을 통해 행성을 확인하고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그 크기와 밀도 등을 추정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과학자들이 행성 주변의 파장을 연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 중 일부는 먼 행성의 대기가 어떤 종류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외계 행성의 발견은 과학계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더 나아가 현재 외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력으로 밝혀진 외계 행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쌓아온 각종 연구들이 무색하게도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외계 행성 가운데에는 이론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구처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노력은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또 다른 행성이 발견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후반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